많은 사람들이 문종을 일찍 요절한 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문종은 39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리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위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했고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단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세종의 혹독한 세자 교육을 견뎌내며 29년이나 세자로 있으면서 왕이 될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만약 더 오래 살았다면 세종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인물입니다. 문종의 이름은 이항으로 1414년 충녕대군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3년 후인 1421년 8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세종은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성격이었기에 세자 교육을 할 때도 이 성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자의 교육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어느 나이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가르치는 방식은 어떻게 할지, 어떤 책을 사용해 수업을 할지까지 세종은 일일이 신경 썼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학교 수업에 체육 시간이 있는 것처럼 세종은 문종의 체육 활동도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야 할 텐데 몇 살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 집현전 학사들에게 지시하여 과거 중국과 우리 조상들의 세자 교육 기록을 뒤져서 활쏘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조사해봐야겠다. 세종은 당시 뛰어난 학자들도 잘 모르고 어려워했던 책들은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어 세자에게 가르쳤습니다. 문종은 어릴 때부터 매일 하루에 3번씩 서연에 참석해 공부하고 세종에게 직접 경서를 배우고 빈 시간에는 활쏘기와 같은 다른 교육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세종은 문종을 일찍부터 정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국정 운영에 대해 회의하는 장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세자 교육과정에서 공부보다 더 힘든 것은 예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예를 닦고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시대의 예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한성판윤이 출근할 때만 해도 긴 의례 절차를 거쳐야 했고 퇴근할 땐 이걸 거꾸로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 제사의식은 더욱 복잡해서 실록으로도 몇 페이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이 모든 복잡한 의례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문종이 세자 책봉을 위해 예행 연습을 하는 날 하필 바람에 흙먼지가 심하게 일어나서 신하들이 여러 번 실수를 했는데 만 8살밖에 안 된 문종은 이 길고 복잡한 의례를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완수해냈습니다. 문종이 12살 때 명나라 사신을 맞이한 함견년을 주관했을 때도 실수 없이 차분하게 잔치를 진행하는 문종을 보고 명나라 사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산천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이 나온가 봅니다. 또한 세자의 모습이 참으로 의젓하니 이 나라의 복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세종처럼 책 읽기를 좋아해서 경서뿐만 아니라 천문, 역학, 의학, 군사, 역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부에 힘썼습니다. 이들 중에서 문종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바로 천문과 군사 그리고 글쓰기였습니다. 천문에 관심이 많은 문종은 날씨를 예측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이 궁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문종을 찾아 날씨를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냐?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옵소서. 한 번은 세종이 야외에서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문종이 지금은 눈보라가 거세게 불고 있으나 오후가 되면 그칠 것이옵니다 라고 말했고 정말로 오후가 되자 눈보라가 그치며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문종은 군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특히 전쟁사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훗날 전쟁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편찬하기도 했으며 스스로를 제갈량에 비유할 정도로 진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활쏘기를 유독 잘해서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문종은 글쓰기에도 엄청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세종이 내리는 교서 초안을 읽어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쭉 지우고 다시 써버렸는데,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료들 중에서도 글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종은 글씨도 워낙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문종의 글씨를 얻으려 했으나 문종은 잘 주지 않고 항상 시동을 시켜 태우게 했습니다. 용제총화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문종이 세자일 때 귤 한 장만을 집현전에 보냈는데 학사들이 귤을 다 먹고 나자 쟁반 위에 전단향은 코에만 향기롭고 기름진 고기는 입에만 맛있다. 코에도 향기롭고 입에도 단 것은 귤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아름다운 글씨체로 적힌 뛰어난 시가 나타났습니다. 문종을 완벽한 세자로 만들고 싶었던 세종은 문종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1427년 14살의 문종은 자기보다 4살 많은 휘빈 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젊은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휘빈 김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문종은 효동 덕음이라는 두 궁녀와 주로 어울렸는데, 그러자 휘빈 김씨는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기는커녕 남편은 자기와 잠자리도 같지 않고 매일 다른 여자들만 찾으니 당연히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김씨는 세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녀의 조언을 받아 음양술수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성리학을 중시하던 조선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술법을 사용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는데, 세자빈이 이런 술법을 쓰다 걸렸으니 세종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빈에게 이런 망측한 술법을 가르친 여인은 잡아 죽이고 세자빈은 폐서인하여 궁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이번엔 제대로 세자의 신부감을 골라야 한다는 생각에 세종은 조선 최초의 미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승자로 뽑힌 이는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인 세자와 달리 봉씨는 직설적이고 다혈질인 성격을 가졌던 터라 둘 사이에선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이 봉씨에게 연려전이라는 책을 보내 공부하게 했지만 책을 받은 세자비는 이딴 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라며 책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세종은 세자에게 후궁들을 들여보냈고 후궁 중 한 명인 권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종은 드디어 손자를 보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권씨는 아이를 낳다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단종이 되는 홍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인이 된 문종은 검은 수염을 가진 잘생긴 외모에 세종을 닮은 살찐 풍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성격은 침착하고 사려 깊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윗사람에게는 예의범절을 잘 지켰습니다. 또한 문종은 특히 효심이 지극해서 세종이 앵두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손수궁에 앵두나무를 심어두었다가 앵두가 열리면 직접 따서 세종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수많은 앵두를 먹어보았으나 세자가 직접 따준 앵두에 맘먹을 것은 없구나. 그러자 신이 난 문종은 궁 여기저기에 더 많은 앵두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자라서 성종대가 되니 궁궐에는 온통 앵두나무 천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종은 여색을 밝히지 않고 신하들과 오락거리고 사치를 항상 멀리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37세의 문종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자로 있으면서 완벽한 준비를 마친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 가장 먼저 세종대에 완성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의 보급에 적극적이었고 아버지가 시작한 편찬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도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려사 편찬을 완성했고 세종실록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용비어천과 월인천강지곡 같은
문학 작품들이 문종대에 완성되었습니다. 문종은 국방 강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북방의 여진족과 일본의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제도를 정비하고 변방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문종이 직접 편찬한 병장 도설이 군사들의 교육에 활용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문종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육성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으며 조세 제도를 개선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치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졌습니다. 특히 세자 단종이 아직 12살밖에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종은 임종을 앞두고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동생인 수양대군에게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기간은 겨우 2년 2개월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준 훌륭한 치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종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아쉬운 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완벽한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왕이 되어서는 2년 남짓밖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종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문종은 29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즉위하자마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문종은 학문뿐만 아니라 예의, 체육, 실무 등 다양한 분야를 고루 익혔기 때문에 완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성실함과 겸손함의 가치입니다. 문종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겸손했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비록 12살의 어린 단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문종이 보여준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은 조선 왕조 내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